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60세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 그녀는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저택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저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30년 전 실종된 친오빠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는 의식불명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집의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밤 독을 타서 오빠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미숙 씨는 어떻게 이 끔찍한 음모를 알아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미숙 씨입니다. 올해 60세인 미숙 씨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때부터 미숙 씨는 홀로 아들 우철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참자. 우철이만 잘 크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우철이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죠. 우철아, 내가 피아노 칠 때가 엄마는 제일 행복해. 엄마, 제가 나중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우철이가 음악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트럭 기사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고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은 미숙 씨에게 청천벽력이었어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안구에도 심한 손상이 있어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못 걷는다고요? 못 본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밤 미숙 씨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철이는 몇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가 건반조차 만지려 하지 않았죠. 엄마,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내 눈이 되어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비만 8천만 원. 이 치료비까지 합치면 하반신 마비 2억이 넘었어요. 미숙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우철이를 위해서 버텨야 해.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는 턱없 부족했어요. 집세, 생활비, 우철이 재활치료비까지 매달 적자였습니다. 미숙 씨는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 김간 병사가 다가왔어요. 미숙 씨,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구가 간병인 자리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던데 조건이 정말 좋아요. 어떤 조건인데요?
월급이 500만 원이래요. 그것도 식비, 숙박비 다 포함해서요. 미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정말인가요? 500만 원이요. 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환자 집에서 살아야 한대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떤 환자분이세요? 대기업 회장님이래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시다고. 미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떠나면 우철이를 누가 돌볼까요? 엄마, 그 일 하세요. 우철아, 엄마가 없으면 넌 어떻게 해?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 걸 봤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엄마, 제발 그 일 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수술도 받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500만 원이면 1년만 일해도 6천만 원 우철이 수술비에 많이 보탤 수 있을 텐데. 우철이를 위해서 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김간 병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그 일 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면접 보러 가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 씨는 우철이에게 말했어요. 우철아,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정말요? 그럼 제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내 눈 고쳐줄게. 하지만 미숙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30년 만에 잃어버린 오빠를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오빠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새로운 시작이야. 우철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면접 당일 미숙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점점 집들이 커지더라고요. 여기가 맞나? 진짜 부자들만 사는 동네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정말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학교 운동장만 하고 정원은 공원 같았어요. 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 자동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면접 보러 온 정미숙입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미숙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에는 분수대도 있고 조각상들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른 세상이네. 현관문이 열리자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미숙 씨시죠? 저는 한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성우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집 아들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병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무엇이든 답해드릴게요. 요양보호사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3년 정도 됩니다. 주로 중풍 환자분들을 돌봤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사고로 다쳐서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성우 씨의 표정이 잠깐 바뀌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내 아들 치료비 때문에 정말 절실합니다. 그때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분이 새로운 간병인이시군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완벽하게 해서 마치 연예인 같았습니다. 저는 이설인이에요. 전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었답니다. 아, 정말요? 어쩐지 많이 보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집에서 시아버님을 돌보고 있어요.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설인 씨는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미소도 따뜻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달까요? 그럼 아버지 방으로 가서 상태를 먼저 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진짜 다른 세상이네.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CCTV가 참 많네요.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요.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걱정이 많아서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 CCTV는 현관이나 마당에 설치하는데 여기는 복도 구석구석, 심지어 방 앞까지 있었거든요. 보안이 철저하긴 하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대리석이었어요. 난간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시아버님 방은 여기예요. 방문 앞에 도착했는데 여기에도 CCTV가 있었어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방문이 열리는 순간 미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방이 정말 넓었거든요. 거의 원룸 크기만 했어요. 침대도 킹사이즈보다 더 크고 의료 장비들도 최신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 새로운 간병인 선생님이 오셨어요. 미숙 씨가 환자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는데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한도현입니다. 3개월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한도현? 그 순간 미숙 씨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실종된 오빠의 이름도 한도현이었거든요. 설마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24시간 누군가가 지켜봐야 해서 간병인이 필요한 거죠. 미숙 씨는 환자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오빠와 닮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어떤 간병을 해드리면 될까요? 기본적인 간병이에요. 식사, 목욕, 약 챙겨드리기, 그런 거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월급은 500만 원이고 매월 말일에 드릴게요. 계약서를 보니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는
외부에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왜요? 사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것을 경쟁사가 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 유지 각서도 써주셔야 해요. 뭔가 이상했지만 돈이 너무 절실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미숙 씨는 우철이에게 전화했어요. 우철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꼭 내 수술비 마련할게. 하지만 미숙 씨는 그때 몰랐어요. 이 집에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30년 만에 오빠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죠. 미숙 씨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도착해서 환자분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앞으로 간병을 맡게 된 정미숙입니다. 물론 의식이 없으셔서 대답은 없었지만 미숙 씨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환자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오빠와 닮았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났으니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미숫가루를 타고 있는데 서린 씨가 들어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린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죠. 이 약은 오전 8시에, 이 약은 오후 2시에 드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약은 어떤 거예요? 아, 그건 혈액순환 개선제예요. 의사가 특별히 처방해 준 거라서요. 서린 씨의 대답이 좀 어색했어요. 잠깐 말을 더듬더라고요. 왜 저렇게 당황하지? 점심시간이 되어서 환자분 옷을 갈아입혀 드리기로 했어요. 어르신, 옷을 갈아입혀 드릴게요. 조심스럽게 잠옷을 벗기기 시작했는데 다리를 보는 순간 미숙 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게 뭐야? 오른쪽 다리에 독특한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번개 모양처럼 구불구불한 그 상처 미숙 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상처였어요. 30년 전 오빠 한도현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화재 사고가 났고 오빠는 동료를 구하려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미숙 씨가 간병했었어요. 오빠, 아파요? 괜찮아, 미숙아.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나아. 그때 의사가 말했었죠. 화상이 특이한 모양이네요. 번개 같기도 하고. 바로 그 상처가 지금 이 환자분 다리에 있는 거였어요. 설마 이분이? 손으로 상처를 만져봤어요.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빠야? 하지만 환자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미숙 씨는 환자분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30년이 지나 많이 늙으셨지만 분명히 오빠 같았어요. 오빠가 어떻게 여기에, 그것도 대기업 회장으로. 그때 서린 씨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아버님 상태가.
미숙 씨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옷을 덮었어요.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리에 상처가 있죠. 젊었을 때 사고로 입으신 거래요. 어떤 사고였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스서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미숙 씨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오빠라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오후에 성우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별다른 변화는 없으세요. 그런데 혹시 회장님이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간병할 때 환자분에 대해 알면 더 좋은 간병을 할 수 있어서요. 성우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죠. 그럼 친아버지가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뭐 그런 셈이죠. 할아버지가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키우셨거든요. 미숙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그럼 정말 오빠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언제쯤 데려오셨나요? 3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30년 전, 바로 오빠가 실종된 시기였어요. 미숙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분이 틀림없이 오빠 한도현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집 사람들은 오빠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오빠를 찾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오빠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은 정말 선량한 걸까요? 미숙 씨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숙 씨는 이 집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서린 씨는 친절했고 성우 씨도 정중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성우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5분을 넘기지 않았죠.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별다른 변화는 없으세요. 그렇군요.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 곁에 더 있고 싶어 할 텐데 너무 무관심했어요. 더 이상한 건 서린 씨였습니다. 낮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 고맙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님 식사는 잘 드셨나요? 혹시 부족한 건 없으세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밤 미숙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서린 씨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낮에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 간병인도 문제야. 너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같다. 괜히 눈치채면 어떻게 해? 미숙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걱정 마.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일 뿐이야.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처리한다는 게 뭘까? 설마 그들이 말하는 건 미숙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부터 미숙 씨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오후 3시쯤 서린 씨가 회장님 방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그럼 잠깐 나가 계세요. 아버님 마사지를 해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 씨가 나간 후 서린 씨는 문을 잠갔어요. 이상해서 미숙 씨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서린 씨가 수액병에 뭔가를 넣고 있는 거였어요. 작은 주사기로 투명한 액체를 주입하고 있었죠. 이제 곧 끝이야. 서린 씨가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미숙 씨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잠시 후 서린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마사지 끝났어요. 네. 미숙 씨가 방에 들어가자 서린 씨가 말했어요. 아, 참. 아버님 약을 하나 추가했어요. 혈액순환에 좋은 비타민 주사예요. 비타민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서린 씨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도 어눌했죠. 비타민이 맞을까? 왜 그렇게 당황했지?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린 씨가 넣은 게 정말 비타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미숙 씨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성우 씨와 서린 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한 거죠. 오전 10시쯤 성우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참, 오늘부터 새로운 약을 하나 더 드셔야 해요. 성우 씨가 작은 알약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혈압약이에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혈압약 치고는 색깔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보통 혈압약은 하얀색이나 분홍색인데 이건 검은색에 가까웠어요. 혈압약이 이런 색인가요? 아, 이건 수입약이에요. 외국에서 만든 거라서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성우 씨의 설명도 어색했어요. 왜 모든 게 이렇게 의심스러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미숙 씨가 회장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린 씨가 들어왔어요.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서린 씨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미숙 씨는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린 씨가 죽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거였어요. 뭘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영양제예요.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하지만 그 가루는 영양제 같지 않았어요.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묘했거든요. 서린 씨는 미숙 씨가 본 걸 알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간병인 선생님도 고생 많으시니까 잠시 쉬세요. 제가 식사 드리겠어요. 네. 미숙 씨는 나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숙 씨가 회장님 옆에서 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미숙 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오빠, 깨셨나요?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어요. 혹시 깨어나시는 건 아닐까요? 미숙 씨는 기대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장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색도 창백해지고 맥박도 불규칙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미숙 씨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서린 씨가 넣은 그것들 때문은 아닐까요? 점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회장님께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숙 씨는 두려웠지만 30년 만에 찾은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미숙 씨는 이 집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 오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60대 중반의 다정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새로 오신 간병인 선생님이시죠? 저는 오명자예요. 네, 정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명자 씨는 정말 푸근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인 가족들이 없을 때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많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명자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미숙 씨가 회장님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자 씨가 청소를 핑계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방 청소 좀 할게요. 네, 그러세요. 명자 씨는 청소를 하면서 조용히 미숙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명자 씨가 건넨 건 작은 쪽지였습니다. 회장님 수에게 뭔가 섞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명자. 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봤는데 회장님이 쓰러진 후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신고를 안 하세요?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겠어요? 명자 씨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고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누가 와요? 두 사람은 재빨리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린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간병하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드렸어요. 그렇군요. 명자 씨도 고생 많아요.
서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서린 씨가 나간 후 명자 씨가 다시 말했어요. 저녁에 다시 만나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 11시 명자 씨가 미숙 씨 방으로 왔어요.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명자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운동도 하시고 정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전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우 씨와 서린 씨가 회장님과 큰 싸움을 했어요. 회사 경영권 문제 때문이었죠. 명자 씨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하셨거든요. 성우 씨가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럼 성우 씨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장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요? 명자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쓰러진 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요? 의사가 와서 진료할 때마다 성우 씨가 따로 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처방약도 자꾸 바뀌고요. 약을 바꿨다고요? 네. 원래 처방받은 약 말고 다른 약들을 계속 추가하더라고요. 미숙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 성우 씨와 서린 씨가 회장님을 독살하려 하는 건가요? 더 무서운 건 또 있어요. 뭐가 더 있나요? 성우 씨가 어떤 사람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산 상속.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성우 씨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다면서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성우 씨와 서린 씨가 회장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유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죠? 제가 2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CCTV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명자 씨는 집안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성우 씨와 서린 씨가 모두 잠들어요.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죠? 수액병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독이 든 수액을 정상적인 수액으로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찾은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요? 회장님의 머리카락이나 혈액 같은 걸 채취해서 DNA 검사를 받아야 해요. DNA 검사요? 정말 선생님 오빠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명자 씨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언제 할까요? 내일 밤에 해요. 제가 성우 씨와 서린 씨를 딴 데로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부터 미숙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성우 씨와 서린 씨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명자 씨라는 든든한 동지가 생겼으니까요. 과연 내일 밤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회장님이 오빠 한도현이 맞을까요? 모든 게 내일 밤에 판가름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우 씨가 미숙 씨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거든요. 정미숙 씨, 혹시 저희 아버지와 친척 관계는 아닐까요?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들킨 걸까요? 아버지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 같더라고요. 서린 씨도 끼어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요. 한번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DNA 검사요? 네, 만약 친족이시라면 저희도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미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다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할까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해드릴게요. 성우 씨는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성우 씨가 미숙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고급 종합병원이었는데 성우 씨가 의사와 너무 친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성우 씨. 오늘 DNA 검사하시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박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 원장이라는 의사는 성우 씨에게 너무 친근하게 대했어요. 뭔가 수상했죠. 그럼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미숙 씨의 침을 채취하고 회장님의 머리카락도 가져온 걸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성우 씨가 말했어요. 혹시 친족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하는 것 같았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한번 보시죠. 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친족 관계 없음 0%. 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 그 닮은 얼굴 모든 게 착각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친족 관계는 아니네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정성으로 돌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성우 씨와 서린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던 결과인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오빠가 아닌 걸까요? 하지만 그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날 밤 명자 씨가 미숙 씨를 찾아왔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친족 관계가 아니래요. 그 결과 믿지 마세요. 네. 왜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성우 씨가 그 의사에게 뭔가 부탁하는 걸 봤어요. 설마 조작했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커요. 그 의사는 성우 씨와 오래된 친구거든요. 명자 씨의 말에 미숙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정말 오빠가 맞는데
결과를 조작한 거였을까요? 제가 더 알아봤는데 성우 씨와 서린 씨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계획하고 있나요? 회장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더 외진 곳에 있는 병원으로요. 왜요? 거기서 자연사로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너무 눈에 띄니까요. 정말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였어요. 언제 옮기려고 하나요? 모레래요. 그러니까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럼 내일 꼭 해야겠네요. 네, 위험하지만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쉿. 누가 와요? 두 사람은 재빨리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서린 씨가 미숙 씨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혹시 들었을까요? 다음 날 성우 씨와 서린 씨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뭔가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갑자기요. 왜요?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려고요. 그곳이 중풍 환자 치료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는 명자 씨에게 들은 게 있어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따라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거기는 자체 간병인이 있어서 필요 없어요. 결국 미숙 씨를 떼어놓으려는 거였어요.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녁 무렵 명자 씨가 작전을 시작했어요. 서린 씨, 부엌 싱크대가 완전히 막혔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요? 내일 업체를 부르죠. 물이 계속 넘쳐서 1층이 다 젖을 것 같아요. 빨리 와보세요. 서린 씨가 부엌으로 급히 내려갔어요. 그 사이 미숙 씨는 재빨리 행동했어요. 성우 씨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어요. 수액병에 연결된 수액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회장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어요. 제발 들키지 말자. 그런데 갑자기 성우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미숙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회장님이 갑자기 움직이셔서 수액이 빠질 뻔했어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성우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성우 씨가 나간 후 미숙 씨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거의 들킬 뻔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이제 진짜 DNA 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됐어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내일 회장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채취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성우 씨와 전혀 관련 없는 대학병원을 선택했죠. 급하게 DNA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종류의 검사인가요? 친족 관계 확인이요. 그럼 이틀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정말 급해요. 응급 처리하면 내일 오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좀 더 들어요. 괜찮아요. 꼭 내일 받아야 해요. 미숙 씨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응급 검사를 신청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저택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택에 도착하니 이미 큰 짐차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죠. 오셨네요.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성우 씨가 말했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돌봐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30분 정도 시간 있어요. 미숙 씨는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만난 오빠와 이별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오빠, 정말 오빠 맞죠? 제가 꼭 증명해낼게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오빠, 오빠, 들리세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다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독이 든 수액을 바꾼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린 씨가 인사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미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까지는 꼭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날 밤 명자 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미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성우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회장님을 내일 밤에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처리한다고요? 네, 그 병원에서 자연사로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오후에 DNA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 오빠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그 병원 위치를 알아봤어요. 정말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가봐야겠어요.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명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기자요? 네, 탐사 전문 기자예요. 이런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거든요.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전화해 볼게요. 명자 씨는 즉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명자 씨가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대요. 상황을 설명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다음 날 오전 미숙 씨와 명자 씨는 탐사 기자 김민수 씨를 만났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미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30년 전 오빠의 실종, 화상 자국,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독이 든 수액까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DNA 검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와요. 그럼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죠. 만약 정말 친족으로 나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99.9% 친족 관계가 맞습니다. 남매일 가능성이 높네요.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어질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오빠를 찾았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절박함이 앞섰죠. 저 악한 놈들이 내 오빠를 죽이려고 해. 즉시 김민수 기자에게 전화했어요. 기자님, 결과 나왔어요. 99.9% 친족이래요. 정말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겠네요. 네, 빨리 해주세요. 오늘 밤이 위험할 것 같아요. 김민수 기자는 즉시 경찰서로 연락했어요. 그리고 미숙 씨와 명자 씨도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DNA 결과도 있고 목격 증언도 있는데요. 좀 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액에 독이 들어있다는 증거 같은 거요. 경찰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대가 대기업 회장 가족이라 신중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어요.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성우 씨가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겠어요.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때 김민수 기자가 말했어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그리고 몰래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해 보죠. 정말요? 네, 이런 사건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드디어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오빠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7시 미숙 씨와 김민수 기자는 외진 병원으로 향했어요. 명자 씨는 저택에 남아서 성우 씨와 서린 씨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정말 외딴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건물도 낡아 보였죠. 정말 이상한 곳이네요. 여기가 병원이 맞나요? 간판은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민수 기자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문객은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간병인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가족이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왜 면회를 금지했을까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 씨 목소리였어요. 오늘 밤 12시에 처리하세요. 자연사로 보이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대화였어요. 김민수 기자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성우 씨가 복도로 나왔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성우 씨가 미숙 씨를 발견한 거예요. 아, 회장님 상태가 궁금해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성우 씨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아 보였죠.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미숙 씨와 김민수 기자는 일단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성우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녹음된 대화와 DNA 검사 결과를 모두 제출했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성우 씨도 계획을 앞당길 수 있었어요. 밤 11시 경찰차 여러 대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숙 씨와 김민수 기자도 함께 따라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우 씨와 서린 씨가 급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한성우 씨, 이서린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했다는 거죠? 성우 씨와 서린 씨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의료진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계신 병실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찔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회장님에게 무언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네, 이건 치료용 주사인데요. 그 주사기 성분 검사 받겠습니다. 주사기를 압수한 후 검사해 보니 정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청산가리 성분이에요. 맞았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성우 씨와 서린 씨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의사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김민수 기자가 녹음한 대화가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처리하세요. 자연사로 보이게 하고요. 성우 씨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왔어요. 이 목소리 제 것 아니에요. 성문 분석해보면 금방 확인될 겁니다. 결국 성우 씨와 서린 씨, 그리고 병원 의료진까지 모두 체포됐어요. 미숙 씨는 드디어 오빠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성 물질 투여가 중단되자 회장님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여기가 3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오빠야, 나야, 미숙이야. 미숙아, 우리 미숙이가 맞니?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두 남매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 미숙아. 내가 너를 떠났어서. 오빠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회장님은 30년 전 기억을 서서히 되살렸어요. 공장 화재 사고 후의 기억을 잃었어. 그때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성우의 할아버지였어요. 기억을 잃은 도현을 아들로 만들고 가짜 출생 신고를 한 거였죠. 그 집안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재산을 만든 거구나. 이제 다 끝났어, 오빠. 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계속됐어요. 성우 씨와 서린 씨는 완전히 자백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회장이 깨어나면 재산을 다른 데 물려줄까봐 두려웠어요. 30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재산인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정말 끔찍한 이유였어요. 돈 때문에 30년 동안 키워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헤어진 남매가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성우 씨와 서린 씨, 그리고 공범 의료진들이 모두 법정에 섰어요. 검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들은 30년간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했고, 나아가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희 의뢰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독성 물질,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한성우는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설이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의료진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성우 씨와 서린 씨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한 놈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심경이 어떠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오빠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오랜 독성 물질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달. 의사의 말에 미숙 씨는 절망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괜찮다, 미숙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 여한이 없어.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미숙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 뭔데, 오빠? 우철이 수술비를 내가 대고 싶어. 그리고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 각막을 우철이에게 기증하고 싶다. 오빠, 그러면 안 돼. 내 마지막 소원이야. 조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의 마지막 사랑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한 달 후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사들은 즉시 각막 이식 수술을 준비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오빠의 마지막 선물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미숙 씨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오빠, 우철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력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회장님은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숙아, 우철이가 잘 볼 수 있게 됐지? 네, 오빠. 고마워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회장님은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오빠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장님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성우 씨와 서린 씨가 숨겨왔던 회장님의
진짜 모습이 밝혀진 거예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거든요. 성우 씨 부부가 모든 걸 숨겨왔던 거예요. 미숙 씨는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명자 씨도 용기 있는 고발자로 표창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지켜본 정의감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명자 씨는 겸손했지만 정말 영웅이었어요. 2주 후 우철이의 안대를 풀 날이 왔어요. 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이제 안대를 벗어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안대를 풀었어요. 우철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가 보여요. 우철아. 3년 만에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본 우철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엄마네요. 꿈 같아요. 우철아, 이게 다 내 삼촌 덕분이야. 삼촌은 어디 계세요? 삼촌은 하늘나라에 가셨어. 대신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단다. 우철이는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삼촌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삼촌 산소에 가자. 그날 오후 미숙 씨와 우철이는 회장님의 산소를 찾았어요. 우철이는 처음 보는 삼촌 산소 앞에서 깊게 절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우철이에요.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삼촌이 주신 눈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미숙 씨도 오빠에게 인사했어요. 오빠, 우철이가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마치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미숙 씨와 우철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남긴 유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됐거든요. 우철이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어요. 3년 만에 다시 만진 건반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삼촌을 위한 곡을 작곡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철이는 삼촌에 대한 감사함을 곡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천사의 선물이었어요. 그 곡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미숙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힘든 분들을 도우는 게 오빠가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명자 씨와도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낸 동지였거든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6개월 후 성우 씨와 서린 씨에 대한 추가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회장님 명의로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 드러난 거예요. 회장님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린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도 여러 채 샀고요. 결국 그들의 형량이 더 늘어났어요. 성우는 20년, 서린은 1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어요. 그리고 빼돌린 재산은 모두 회수되어 회장님 유산에 포함됐어요. 그 돈으로 미숙 씨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오빠,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도현 장학재단은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특히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도왔어요. 저희 아들도 이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미숙 씨는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1년 후, 우철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시력도 완벽하고 재활치료로 하반신 마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저 음악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우철이는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삼촌이 준 새로운 시작에 대해 항상 감사했어요. 삼촌, 제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릴게요. 어느 저녁 미숙 씨와 우철이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네요.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 삼촌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삼촌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빠가 보내는 신호 같았죠. 오빠, 당신의 희생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우철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미숙 씨는 속삭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30년 동안의 그리움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오빠가 나타났어요. 미숙아, 고생 많았어. 오빠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 우철이도 잘 키우고. 네, 오빠. 약속할게요. 꿈에서 깬 미숙 씨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오빠가 인사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미숙 씨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도현 요양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겠습니다. 오빠의 유산으로 만든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우철이는 음악대학 2학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철아, 연주회 잘했다. 엄마, 삼촌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연주할 때 힘이 났어요. 우철이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미숙 씨는 감동했어요. 오빠의 사랑이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명자 씨는 요양원에서 미숙 씨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진짜 자매가 된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성우 씨와 서린 씨는 교도소에서 참회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미숙 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숙 씨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거든요. 오빠께서 원하시는 건 용서일 거예요. 매년 오빠의 기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오빠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장학금 받아서 의사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미숙 씨는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봄날 미숙 씨와 우철이는 벚꽃이 핀 공원을 걸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벚꽃 잎이 바람에 날리면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숙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오빠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정미숙 씨와 우철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기억 상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미숙 씨는 오빠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둘째, 악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우 씨와 서린 씨처럼 돈과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셋째,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미숙 씨의 끝없는 사랑과 명자 씨의 용기 있는 고발이 진실을 밝혀냈어요. 넷째,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한도현 회장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숙 씨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명자 씨의 정의감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도현 회장처럼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미숙 씨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